네, 그럼 여기서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연예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가장 핫했던 소식하면 역시 송승헌 씨와 유혁비 씨 결혼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유혁비 씨 미모를 보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송승헌 씨 하면은 글쎄요, 열애설을 인정했던 경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까? 그렇죠. 송승헌 씨가 그동안 사실 스캔들이 거의 없었고 네.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인정한 게 그럼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 송승헌 씨도 인정했고 중국의 유혁비 측에서도 인정을 했으니까 네. 유혁비가 지금 SNS에 하트 뿅뿅 그 하트 2개 올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좀 확실히 둘이 좀 심상치 않은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전부터 송승헌 씨와 유혁비가 서로에게 보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지만 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중국 매체가 이제 파파라치처럼 이제 보도를 하는 가운데 송승헌 씨가 유혁비의 별장에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직접 촬영을 하면서 네. 이건 뭐 도저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저번에 이제 탕웨이 중국의 탕웨이가 우리나라 김태용 감독과 결혼할 당시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야 이러다 유혁비까지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현실이 됐군요. 저는 태어나서 연예인 열애 소식에 동요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그랬어요? 연예인 열애 소식에 뭐 무덤덤 언제나 네. 그랬었는데 유혁비는 대륙의 여신입니다.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탕웨이는 물론 이제 대륙의 여신 소리를 듣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좀 지적인 관객들 사이에서 특별히 인정을 받는 네. 그런 배우였다면 유혁비는 정말 대중적인 엄청난 스타인데 네. 그런 대륙의 여신하고 한국의 남신하고 만났다는 것이 이건 거의 뭐 동아시아적인 국제적 네.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이거. 많이 흥분하신 것 같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송승헌 씨 연예인이라면서 이제 유혁비 씨가 네. 알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점점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버지가 10조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유혁비가 아버지가 뭐 자산이 10조 원이고 네. 뭐 중국에서 23번째 부자고 뭐 이렇다 더다라 그렇다라고 타더라 하더라 통신, 예. 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아버지는 아니고 유혁비의 친아버지는 지금 외교관이고요. 프랑스에 가 있고 네. 유혁비가 외모를 엄마와 아버지한테 지금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유혁비의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이라고 하고 네. 외할머니도 굉장히 미인이라고 하는데 유혁비가 그래서 외할머니 엄마 나 3대 중에 내가 제일 못생겼다라고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유혁비의 어머니가 그렇게 미인이다 보니까 이 굉장히 부자인 그 진금비라는 천진페이라는 그런 부자하고 뭔가 조금 깊은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네.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천진페이의 이 수양딸 비슷한 관계라는 네. 거죠. 그런데 그 천진페이가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근데 10조라는 건 확인되지 않은 보도고요. 네. 23번째 부자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 확실한 것은 집이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만 한 그런 정도 크기라더라. 예. 그리고 그 집에서 유혁비 모녀가 천진페이와 함께 살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뭐 거의 사실상의 뭐 양아버지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굳이 그 천진페이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유혁비 자신이 엄청난 부자일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유혁비가 지금 중국 4대 미녀, 4대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꼽히는데 네. 그 4대 여신이라고 거명되는 사람들이 뭐 유혁비, 판빙빙, 장쯔이, 조미 근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여기에 이제 뭐 탕웨이가 낄 때도 있고 리빙빙이 낄 때도 있는데 네. 유혁비하고 판빙빙은 이제 붙박이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4대 미녀 중에 판빙빙, 장쯔이, 조미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주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 폭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손해본 자산 가치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네네. 그러니까 4대 미녀, 4대 여신의 재산 규모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양아버지 재산을 말하지 않더라도 유혁비의 재산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래서 송승헌 씨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수백억대 자산을 갖고 있을 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뭐 준재벌급들의 결합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모에다가 재력까지 정말 최강 커플이 탄생을 한 것 같은데 그 송승헌 씨 하면 또 한류 스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의 반응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은 저부터가 엄청난 동요. 아 깜짝이야 이런 반응이고 이런 날이 설마 했지만 정말 오는구나. 그 유혁비가 엄청난 중국의 스타인데 야 이러다 한류 스타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라는 상상을 조금 하기도 했었지만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또 다른 4대 여신 중에 하나인 판빙빙도 한국 남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판빙빙도 나중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국에서야 뭐 그런 반응이죠 대충.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 반응이 중국의 남자들이 엄청난 상실감, 좌절감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왜 우리나라 유명 여배우, 우리나라 여신들은 자꾸 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열애설이 나는 것이며 왜 또 대만 배우들이랑 자꾸 결혼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중국 남자들이 조금 그 자기 공동체의 젊은 여자가 다른 나라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 공동체 젊은 남자들이 조금 분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이게 반한류, 혐한류 이런 거로 연결될까 봐 사실 그 점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반대로 중국의 여자 네티즌들은 그 일종의 대리만족, 그러니까 이 한국 한류 스타 남자하고 사귀는 자국의 여배우에 대해서 그 한국 한류에 대한 로망을 그 여배우한테 이렇게 대리만족으로 푸는 그래서 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또 선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탕웨이 김태훈 감독 커플도 있었고 또 채림 가오치치 커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중 커플, 국제 커플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한중 커플이 자꾸 탄생을 하는 이유는 한강의 기적의 성과죠. 개가죠.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산업화,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 층이 봤을 때 한국이 조금 이렇게 선망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 스타하고 결혼을 하는 혹은 이제 그 로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가오쯔치하고 채림 씨가 그 중국의 남자 배우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의 결실인데 그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중산층이 엄청 많이 생기고 중국의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국 연예인들의 소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거의 상상하는 단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남자 스타들도 이제는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조금 선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된 거고 그리고 중국이 원래 국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바로 등소평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이 국제 결혼이 허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과 중국의 한강의 기적과 개혁 개방의 성과가 21세기의 국제 결혼으로 지금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송승헌 씨와 유혁비 씨도 지금 시작 단계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벌써부터 결혼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송승헌 씨가 좀 나이가 많이 이제 홍기가 차서 그런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사람이 좀 결혼까지 갈까요?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가 송승헌 씨가 지금 40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고 유혁비는 30살로 넘어가는 그 30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그래서 이 나이로 봤을 때 40줄로 접어드는 남자와 30줄로 접어드는 여자가 과연 불장난으로 만나겠느냐. 이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나이 차가 11살인가요? 11살 나이 차고요. 그리고 뭐 유혁비의 그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도 뭐 인사가 있었다 뭐 그런 식의 보도를 중국 언론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실제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결혼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추측이 되고 송승헌 씨가 국내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결혼하고 싶다, 아이 낳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나라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중국 매체는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밖에 좀 연예계 소식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배우 엄정화 씨와 엄태웅 씨가 지금 11년 동안 묵었던 소속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소속사는 찾지 못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이제 두 엄정화, 엄태웅 그 오누이가 기존 소속사에 나와서 이제 자유신분이 되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 한 소속사 윤정식 씨가 있는 한 소속사로 이 두 사람이 갈 것이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난 이유는 그 엄태웅 씨의 부인이 그 소속사에 이미 소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태웅 씨가 자연스럽게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나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건데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 만난 적도 없다. 그 소속사 관계자랑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제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에 이제 엄태웅 씨는 엄태웅 씨의 딸하고 이렇게 그 육아 예능에 출연해서 굉장히 그 시청자들과의 인간적인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느 소속사에 갈 것이냐 이것보다도 그 엄정화 씨가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지금 엄정화 씨가 요즘에 조카 바보로 요즘에 또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 엄태웅 씨의 딸 지온이를 굉장히 귀여워해서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엄정화 씨가 지금 조카 바보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팬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엄정화 씨의 결혼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제시카도 SM을 떠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계약이 만료돼서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 보통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까? 한동안 그 연예인들 사이, 유명한 연예인들 사이에서 1인 기획사 설립이 일종의 붐을 이뤘었죠. 그 기존에 그 다른 기획사에서 속해 있을 때는 뭔가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이 회사가 뭐 주가가 출렁일 때 조금 불미스러운 소식에 연루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회사의 역량이 투입이 되면서 내가 조금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기획사가 설립 붐을 이뤘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박한별 씨도 기존 기획사에서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1인 기획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조성모 씨도 지금 1인 기획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1인 기획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스타들이 조금 불편하다. 가족들이 아무래도 1인 기획사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연예인들이 기존 대형 기획사로 다시 그냥 가자. 이런 흐름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어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1인 기획사에서 이제는 대형 기획사로 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딱 나왔을 때 자기의 원래 칼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특히 해외에서 한류 그 마케팅, 해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대형 기획사, 한류 스타를 보유한 대형 기획사로의 이적을 요즘에는 많이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극장가의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암살이 개봉 17일 만에 8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고 또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영화 베테랑도 지금 벌써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한국 영화들이 흥행하는 영화 중에서는 어떤 좀 공통 분모가 있습니까? 국민 정서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에 이 광복 뭐 70주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박근영 씨 망언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라든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가 고조돼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암살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갑과 을의 대립에서 을의 위치인 형사가 바로 비리 재벌을 잡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롯데 파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벌의 전횡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안 좋은데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고 이렇게 국민 정서, 민족 정서를 제대로 딱 이제 건드렸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션 임파서블도 친절한 톰 아저씨의 연기일까요? 인기를 계속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유명하다는 거. 우리나라 관객들이 유명한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시리즈,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미션 임파서블 이게 우리나라 관객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해외 시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명한 시리즈를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계속 요즘에 속편을 만드는 겁니다. 스파이더맨, 배트맨, 어벤져스, 미션 임파서블 계속 시리즈를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시리즈에 강력한 액션이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 관객을 비롯해서 그 미국 바깥의 시장의 관객들이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미션 임파서블이 몸으로 하는 액션으로 유명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1이 이제 톰 크루즈가 어떤 그 연구실에 줄 하나 타고 내려가서 착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유명했고 기억이 나네요. 지난 시리즈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 빌딩 외벽에 톰 크루즈가 직접 외벽을 탔습니다. 이렇게 CG 컴퓨터 그래픽 처리 안 하고 요번에는 비행기에 외벽 비행기 바깥에 매달려서 활주로에서 시작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몽땅 실제로 바깥에서 매달려서 톰 크루즈가 나이가 50대인데 50대에 저런 액션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런 그 인상 깊은 액션을 소화하니까 우리나라 관객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연예계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